여러분들 혹시나 길 가다가 돈 주워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길 가다가 갑자기 눈앞에 10,000원짜리가 있다. 여러분들 와 정말 그날 하루 땡 잡았다 이런 생각 하시죠 근데 만약에 반대의 입장입니다. 내가 지갑 속에 만약에 지갑에 여러분들 돈이 뭐 한 10만원 정도 있었는데 갑자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10,000원이 없어졌습니다. 내 돈에 10,000원이 없네? 아까 처음에 길에서 얻은 10,000원, 그 다음에 내 지갑에 원래 있던 10,000원이 없어졌는 상황. 그 행복.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10만원 중에 10,000원이 없어졌다고 해도 90,000원은 있는데, 그거에 관련된 행복의 크기와, 아까 0원이었는데 10,000원짜리 하나 주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총합이 10,000원이었을 때, 10,000원과 90,000원의 차이지만, 보통 우리가 그냥 딱 단순한 산수적인 개념에서는 90,000원 가진 사람이 크기가 여기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 그럽니다. 정말 이 같은 돈이지만 손실에 대한 것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쪽이 더 뼈 아프게 더 크다라고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이 그 10,000원은 말이야 그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 작은 돈인데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금액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동전 게임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동전에 앞면 뒷면이 있죠. 근데 앞면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1,000,000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뒷면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반대로 500만원을 나에게 줘야 됩니다. 반대로 줘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와인 그것을 할 것인가? 그 게임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그냥 게임에 참여를 하게 하는 것, 그냥 그게 동전이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간에 게임에 참여하면 그냥 하면 그냥 100만원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보통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대다수의 선택이 후자 쪽이라 그럽니다. 후자 뒤쪽. 그러니까 100만원의 기대 수익을 관련해 가지고 내가 얻는 것을 선택하겠다. 전자는 어떻습니까? 앞면이 나오면 1,000만원, 뒷면이 났을 때는 내가 500만원을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그런 손실 어떻게 보면 기대 수익은 원래 더 크지 않습니까? 1,000만원과 500만원 내가 이렇게 뭐 2분의 1 확률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대 수익률은 500만원이고 후자의 기대 수익률은 단순히 100만원 밖에 되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잃었을 때 만약에 500만원 내가 내야 된다는 거기에 대한 손실에 대한 그런 것은 상당히 싫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걸 회피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심리학적 용어로 저도 잘 모르지만 손실 회피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네요. 제가 예전에 이제 10년 전부터 조금씩 투자를 하면서 이미 10년이 넘어갔는데 그때 초반에 같이 투자하셨던 분들 있죠. 같이 동호회 활동하고 카페 활동하고 이렇게 같이 임장하셨던 분들 중에서 지금 알고 지내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막 인맥이 엄청나게 넓지 않고 좁은 탓도 있겠지만 꾸준히 부동산 이렇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조금씩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다들 중간에 그만두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락장에 이렇게 잘못 들어가셔가지고 많은 손해를 보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다시 잘 하기 힘들고 또는 주식으로 잘 번 돈을 주식으로 잘 이렇게 갈아타서 잘 됐으면 다행인데 그 주식으로 또 많이 또 이렇게 또 안 되신 분들 예전에 뭐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두 번 이제 부동산 투자를 초반에 성공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뭐 초심자의 행운이라 그러는데 내가 모든 것을 잘하는 그런 양. 나 이제 부동산 뭐 다 독파했어. 내가 한두 번 해보니까, 이제 대충 다 내가 알았어. 이 부동산이 돌아가는 판을 내가 다 읽었어, 이제. 그래서 초심을 잃고, 그 번 수익금을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흥청망청 하시고, 과소비 하시고, 또 특히 또 남자분들 차를 많이 바꾸셨거든요. 근데 그 뒤에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없어지더라. 일단 내가 부동산 차익을 실현하고 나서 성공했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나에게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보상을 좀 해줘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뭘 사고 좋은 걸 내한테 투자를 한다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지금 막 수익을 잘 거뒀는데 또 잘못해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면 완전 내가 지금까지 번 돈까지 다 날려니까 그거 싫어. 일단은 차도 사고 여행도 좀 다니고 맛집 다니고 이렇게 해서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 근데 이제 책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모든 투자에 성공하는 법칙이 의외로 단순하다. 어떤 것이냐면 일단은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내 통제 내가 지금 과소비 한다는 걸 통제해야 되겠다. 내 절제를 통해서 통제를 해서 내 통잣돈을 모은 다음에 그냥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냥 무조건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야에 내가 해야 되고 지식을 내가 습득해가지고 나만의 원칙 가지고 투자를 하고 실전 투자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차익을 거두고 난 다음에 그 돈을 다시 얻었단 말이죠. 그럼 그게 어떻습니까? 그 돈을 또 재투자하는 거죠. 계속 이것을 그냥 이게 지루함의 연속입니다. 반복을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특히 이제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절제를 해야 되고 내 종잣돈을 모아야 되고 또 투자 회수금을 다른 데 이렇게 보상을 한다거나 내가 어떻게 소비적인 지출에 쓰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돈을 또 재투자하는 것이 말은 쉽지만 정말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것이 근데 단순한 투자의 법칙이라 합니다, 여러분들. 말이 그렇다네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 많은 유형이 있겠지만 5가지 유형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는 돈을 이제 벌은 족족 다 쓰시는 분들. 두 번째는 그래도 저축하시는 분들 있죠. 적금이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저축하시는 분들. 세 번째는 저축 플러스 투자까지 하시는 분들 있죠. 여기 세 번째 유형이고. 네 번째는 저축하고 투자하고 생산 활동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글을 쓴다거나 뭐 유튜브 활동하신다거나 이런 분들 있죠. 이런 거. 그다음 마지막 제가 볼 때 5번 최종적으로 정말 우리 모두가 가야 할 지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절제하고 이렇게 종잣돈 모으고 투자하고 생산까지 하고 마지막에 사업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라든지 뭔가 이걸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뭐 큰 사업을 해가지고 또 돈을 버신 분들 있죠. 이까지. 이게 아마 제가 볼 때 5가지 유형인데 물론 이제 1, 2번 아까 말씀드렸죠. 다 쓰시는 분들 또는 저축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부자가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거의 제로라고 보고요. 투자한 사람들에게 또 보면 공통점들 있죠. 세 번째부터요. 그분들의 공통점. 이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 형태를 쭉 봤더니만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그러니까 내 친한 주변의 지인분들 중에서 또는 뭐 친척 중에서 가족들 중에서 이미 투자를 그분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아가서 그분이 이제 멘토인 거죠. 그분이 멘토를 통해서 나를 이끌어줬던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무언가 그 미친 실행력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앞에서 뭔가 끌어당겨줬던 사람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의지가 정말 강해가지고 실행력이 원래 높은 사람이었던 거 아니면 크게 정말 잃을 거 없는 사람이죠. 크게 잃을 거 없는 사람들. 해가지고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돈 내가 없는 거 치고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러도 돼. 이런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 또는 꾸준하게 이제 불확실성을 점점점 없애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일단 꾸준히 했던 분들. 그 다음에 아니면 뭐 큰 충격을 정말 받았던 분들 있죠. 무슨 얘기냐면 내 옛날에 아는 쟤는 공부도 별로 못했는 친구인데 뭐 투자를 해서 저렇게 돈을 벌었다고? 아니면 내 지금 회사 동료들 중에 뭐 있는데 내보다 연봉도 낮은 애인데 뭐 부동산 투자를 해서 뭐 했다고? 정말 뭔가 멘탈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나도 해야 되겠다. 쟤도 하는데 나는 못하겠어. 이런 해서 하시는 분들 현실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투자든 창업이든 간에 누구 말만 듣고 누가 옆에서 하니까 맹목적으로 쟤도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시는 분들 중에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근데 이제 가장 위험하신 분들이 있죠. 가장 위험한 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1번에서 5번 유형이 있다고 보면 저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위험하냐?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들. 이분들이 가장 위험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일단 내 돈이 있다는 가정하에는 내 종이 돈이죠. 종이화폐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내 돈으로 은행에 넣어가지고 뭐 지금 0%대 금리다, 1%대 금리다 얘기하는데 그보다 물가 상승률은 더 높아지니까 실질적인 나의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지금 맡기고 있는 은행은 어떻습니까? 그 은행은 내가 맡긴 그 돈으로 대출도 해주고 기업에 빌려주고 해서 그 예대 마진으로 해서 막대한 이익을 내 돈을 통해 가지고 은행은 그렇게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게 뭔가 분노를 여러분들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안 돼. 조건이 안 맞아. 지금 시기가 뭐뭐 때문에 안 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당장은 준비가 안 돼서 돈이 부족해서 규제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 완벽한 시기,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건 없죠, 여러분들. 자,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같은 조건인데 누구는 퇴근 후에 TV를 보고 맥주 보면서 이렇게 뭐 힐링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누구는 같은 퇴근 후 시간에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누구는 주말에 놀러 가기 바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맛집 가거나 누구는 현장에 가셔가지고 인장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누구는 밤에 이제 자기 전에 막 핸드폰 게임 한다든지 뭐 컴퓨터 게임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누구는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누구는 8시에 기상해가지고 막 씻고 부랴부랴 막 출근 늦으려 해가지고 막 출근길 막 키면서 막 그렇게 늦게 출근하신 분도 있는 반면에 누구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책을 한 자라도 더 보고 가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찌 이 두 사람의 유형의 결과가 인생의 결과가 같다고 보긴 힘들다는 얘기겠죠. 인생을 입장 바꿔보면 당연히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금방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누군가는 문제를 상당히 회피하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지금 현실에 딱 놓여 있는데 어떻게 되겠지, 뭐 시간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 문제를 앞에 놔두고 딱 직면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점을 돌파할 것인가, 문제점을 이렇게 막 솔루션을 찾는 분들이 있겠죠. 당장은 힘들고 당연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아까 그 전자의 이 사람은 상당히 좋죠. 지금 일단 문제가 있는데 회피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당장 머리 아플 일도 없고 골치 아플 일도 없고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먼 미래에는 힘들어지겠죠.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간. 둘 다 좋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지금도 좋고 미래에도 좋은 선택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그렇고요. 근데 인간은 원래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손해를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을 투자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좋습니다. 이까지는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만히 우리가. 아까 손실, 뭐 위험 이런 거 회피하는 거를 당연히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보다 더 아이러니한 것이 없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가만히 있는 게.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하락, 조금만 지나면 평생 직장이 이미 없어졌죠. 그런 개념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지금 이런 세상. 그렇다고 해서 내가 특별하게 나만의 뭐 컨텐츠가 있어가지고 내가 생산해낼 능력이 있다. 나만의 사업 아이템이 있다. 특출난 나만의 장점이 있어가지고 뭔가 유튜브 통해가지고 뭔가 뭘 할 그게 있다. 돈 벌 수 있는 나만의 또 다른 능력이 있다. 또는 은퇴, 퇴직, 퇴사를 내가 준비를 내가 미리 해가지고 뭔가 또 다른 뭔가 할 그게 있다.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하시는 여러 가지 제가 쭉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린 이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런 손실을 회피하려 하지 않는가?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이, 먼 미래의 일이잖아. 이게 뭐, 당장 지금 앞에 지금 밥 먹고 살 것도, 그것도 아직 해결되지도 못했는데, 지금 네가 방금 얘기하는 거는 아직 먼 미래의 일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잘 넘어갔기 때문인 거죠. 그때 가서 어떻게 또 잘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지금 현실이 괜찮으니까, 그때 가서 어떻게 되겠지. 당장은 말이야, 바빠. 자본주의 생존 방법. 뭐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누가 가장 빨리 자본주의 세상을 여기서 생존할 것을 빨리 깨닫는가. 그것을 깨닫는가. 그러니까 인지하는 거 있죠. 누가 빨리 깨닫는가. 누가 빨리 인지하는가에 달려있다. 어떻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자본주의 세상에 살면서도 자본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그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나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나도 지금 자본주의에 대한민국 살지만 자본주의가 내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뭐 나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조금이라도 인지가 조금 되신 분들이 있죠. 방향성을 조금 바꾸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쯤 뭔가 조금 생각을 해보실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뭐 손실 회피의 법칙을 말씀드렸고 자본주의 생존 방법 뭐 여러 가지 인간의 유형들에 대해서 제 종합적으로 제 마인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어떤 유형의 인간의 삶을 선택하셔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번쯤은 돌아보자. 한 번쯤은 생각해보자.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도전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